며칠 전 대형 마트에 갔더니 손목보다 약간 굵은 알배추 두 포기에 거의 10,000원 정도 하더군요. 이맘때쯤이면 배추를 비롯해서 가을 채소값이 떨어질 만도 한데 현재는 추석 때보다 조금 떨어졌을 뿐 여전히 비쌉니다. 이게 다 초가을부터 시작된 무더위 때문입니다. 11월에 들어섰는데도 유례없는 늦더위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북부 지역은 예년 같으면 10월 20일 전후 첫서리가 내리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11월 일기예보를 보니까 5일에서 7일 정도가 0도에서 1도이고 11월 15일까지는 추위 소식이 없습니다. 이런 늦가을 온화한 날씨가 활동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가을 채소에는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종 벌레가 심상치 않습니다. 여기는 시금치를 심어놓은 곳인데요. 현재 아주 탐스럽게 자랐습니다. 몇 개를 뽑아보겠습니다. 겉에 보이는 것과는 달리 안쪽으로 벌레들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주로 파방나방 애벌레들입니다. 이런 줄도 모르고 뽑아다가 아내에게 주었더니 다듬다가 깜짝 놀랍니다. 작은 벌레부터 성충이 된 벌레까지 상당수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맘때쯤이면 시금치는 보통 벌레들이 잘 먹지 않는데요. 올해는 아주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금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배추밭을 볼까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습니다. 주로 겉잎을 갉아먹는 달팽이 피해로만 생각하고 별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니 청벌레입니다. 어떤 것은 하나에 몇 마리씩 붙어 있고 어떤 것은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벌레가 알을 낳더라도 부화하지 않고 다음 해 봄에나 애벌레로 깨어나는 게 보통인데 더운 늦가을 날씨에 모두 부화해서 이렇게 피해를 입히는 겁니다. 제가 심은 배추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주말 농장에 심은 거의 대부분의 배추들에도 동일하게 벌레 피해가 나타납니다. 이럴 경우 살충제를 치면 효과가 있겠지만 이제 수확 시기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상당히 꺼려집니다. 두 번째, 결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배추를 보시면 겉잎이 무지막지하게 큽니다. 제가 자로 재어보니 펼쳐놓은 겉잎 지름이 110cm를 넘습니다. 잎 하나의 넓이도 이렇게 큽니다. 배추 겉잎이 이렇게 커진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그런데 안쪽을 볼까요? 결구가 되고 있기는 한데 눌러보니 스펀지가 들어가듯 쑥쑥 들어갑니다. 속이 차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 상태로는 단단한 결구, 장담을 못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결구가 되려면 햇볕, 영양상태, 그리고 온도,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결구 시기에는 적당한 가을 햇볕에 서늘한 날씨, 그리고 충분한 영양상태가 되어야 생장을 조절하는 옥신이 생성되어서 겉잎이 커지는 것이 억제되고 속잎 결구가 촉진이 됩니다. 그런데 가을 기온은 높고 흐린 날은 많다 보니 배추는 겉잎만 키우고 속 결구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결구 상태에 들어간 배추들도 모양이 아주 이상합니다. 보통 배추는 결구씨 안쪽으로부터 차례로 차곡차곡 오므라들면서 보기가 아주 좋게 결구가 되어 갑니다. 그런데 올해는 모양이 좋지 않은 배추가 참 많습니다. 이 배추는 잎의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이 배추는 결구가 이루어지는 것 같기는 한데요. 뭔가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이 잎은 겉잎은 엄청나게 큰데 결구는 아주 보잘것이 없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죠. 이 배추처럼 결구가 되어가는 상태가 보기가 좋은 것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먼 거리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괜찮아 보이는 것들도 가까이에서 보면 이런 불균형들이 예년에 비해 확연하게 눈에 띄게 많은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11월에 들어선 지금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손을 쓸 수 있는 대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수확 시기가 곧 다가오기 때문에 농약을 사용하기도 쉽지 않고 또 사용한다 해도 이미 벌레들은 결국 안쪽까지 파고들어서 그 효과도 그렇게 만족할지는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거기에다 영양이 부족한 배추에 비료를 주어도 이제는 그 효과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이 해보면 조금은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로 가능한 한 천연농약제를 만들어 주기적으로 살포를 해줍니다. 천연농약제 만드는 방법들은 유튜브에서 많이 소개되고 있으니까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거 다 믿지는 마시고 도움이 된다 할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의할 것은 어떤 영상들은 소주나 주정 함량을 과도하게 넣어서 소개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강한 알코올 성분 때문에 벌레들은 죽겠죠. 그렇지만 배추들 역시 타버립니다. 적절한 양을 배합하시고 만일 과하게 배합했다고 생각되시면 한두 포기에 미리 뿌리셔서 며칠간 이상이 있는지 그 반응을 살핀 후에 괜찮다 싶으시면 그때 가서
전체 밭에 살포하는 게 좋습니다. 둘째, 영양을 위해서 옆면 시비를 합니다. 고체형 비료는 녹는 속도가 느려서 효과 또한 늦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늦가을 빨리 효과를 보려고 한다면 고체 비료보다는 액비를 추천을 합니다. 영상 화면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곳 배추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뭔가 영양이 부족한 듯 싶었습니다. 그래서 액체 비료를 희석해서 뿌려주었더니 며칠 만에 색깔이 진해지면서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지금부터는 고체형 비료보다는 액비 위주로 비료를 주면 효과가 훨씬 빠릅니다. 세 번째, 배추를 묶어줍니다. 옛날에는 아무리 오래 키워도 오늘날처럼 사이즈도 크지 않고 배추 결구 상태 역시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늦가을이 오면 인위적으로 배추를 너도나도 묶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배추가 많이 개량되어서 수확할 때 큰 것은 한 포기가 4에서 5kg까지 이를 정도로 그 사이즈와 무게가 엄청납니다. 거기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결구가 잘 되는 편이라 굳이 묶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상황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다릅니다. 결구가 잘 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역시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쯤 반결구 정도 된 배추들은 묶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묶어줄 때는 위에까지 다 싸버리지 마시고 배추 3분의 1 아랫부분까지만 묶어줍니다. 아직도 배추가 계속 자라고 있기 때문에 다 묶어버리면 광합성을 하지 못해서 배추가 자라는 데 지장을 받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배추 작황이 날씨로 인해서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김장철 배추값 또한 꽤 비쌀 것으로 모두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배추를 키우고 계시다면 마지막까지 잘 관리를 하셔서 풍성한 수확 거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이 유익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